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전반을 다루고 분석하는 중국 이슈 분석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권예슬입니다. 저희 뉴스는 중국 전문가 옆집 언니와 함께 심층적인 뉴스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옆집 언니를 모셔보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이슈에 대해 궁시렁 대보겠습니다. 네, 옆집 언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진핑이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진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시진핑이 누구인가요? 시진핑은 1953년생이고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입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정치인이었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옆집 언니를 모셔보고 오늘 시진핑에 대해서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그럼 주석 생활을 몇 년 하고 있는 건가요? 시진핑은 2013년부터 주석직을 역임하고 지금 2013년 4, 5, 6, 7, 8, 5년 차네요. 5년 동안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살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나요? 시진핑은 갑자기 한국에서 좀 알려진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시진핑은 공산당에 21살에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쭉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일들을 하였나요? 시진핑은 21살에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이제 좀 공직 생활을 하게 됐는데 중국은 당이 곧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에 입당을 하면 이제 공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당 체제인가요? 네, 일당 체제입니다. 다른 당도 뭐 시공당, 무슨 민주당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면목상으로 있는 것이고 실제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일당 체제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뭐 경기도나 전라남도나 이렇게 도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같이 도 단위와 같이 이제省이라고 하는데요. 허베이省그리고 그 후젠省, 뭐 쪼장省뭐 이렇게 그 도 단위를 옮겨 다니면서 정치 활동을 했고요. 뭐 대부분이 후젠省에서 많이 이제 공직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중국 전문가답게 발음 굉장히 좋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시진핑 씨도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니하오. 니하오. 네, 이분이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한 경력자시군요, 사실상. 그렇죠. 21살 때부터 공직을 쭉 이제 있었고,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경제 건설을 하는데 힘을 썼기 때문에 중국은 근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나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그 민주주의 시스템과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1년 1표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간접 선거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단위를 나눠서 어느 부분에서는 직접 선거를 하지만 이렇게 국가 지도자를 뽑는 데에서는 이제 모든 이제 중국에서는 인민들이 1인 1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 선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제도 같은 부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중국의 선거 제도와 한국의 선거 제도를 비교해 가면서 중국의 선거 제도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제도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중국은 정치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국은 정치인이 우리나라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 청년 때부터 양성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는 정치를 양성을 하는 그런 예비 간부를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당교 같은 것도 있고요. 당교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이 당자와 그 당과 그 학교 교자거든요. 그래서 시자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양성반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대학교에 위탁이 되어서 또
더 심층적으로 이제 전공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전력공사나 이런 것들이 아, 예, 있잖아요. 한전 중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기업들로 교육이 마친 다음에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특이하게도 정치인이 될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현장 그 실무를 하는 거죠. 실무를 하거나 아니면 과학기술단지 그런 곳에서 또 과학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나중에 이제 과학의 그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정책에 입안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반면에 또 농촌이 아직도 중국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농촌에 이제 파견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그런 현장형 공무원, 네. 현장형 정치인, 네, 굉장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면서도 뭔가 스페셜하면서도 체계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체계적이라고 봐야죠. 정치인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한간에서는 시진핑이 금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금수저 정치인의 후손이 맞나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금수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시진핑이 21살에 공산당에 입당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네. 건국이 될 당시에는 그 건국되기 직전에 그 마오쩌둥과 그리고 이제 시진핑의 아버지 이름이 시종슌이에요. 시종슌이 개국을 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은 확실하게 맞고요. 네. 그런데 마오쩌둥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시진핑의 아버지도 정부에서 일을 했죠, 베이징에서. 그런데 리우주단이라는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면서 그 리우주단 사건이 1962년에 네. 이제 발생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사건을 이제 누명을 쓰게 돼요. 그래서 누명을 쓰게 되면서 감옥을 약 7년 정도 이제 네. 살고 그리고 또 유배가 돼서 네.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곳에 가서 지내고 그 기간이 17년이거든요. 그 기간을 봤을 때는 그 기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시진핑이 정치에 입문을 하고 이제 당에 입당을 하는데 그 시간이 겹치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반동분자라는 이제 것 때문에 좋지 않죠 당연히. 반대 오히려 세력.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네. 그럼 그랬었어요. 금수저가 아니라 오히려 시진핑에게는 족쇄처럼 따라다니겠네요. 처음에 정치 활동할 때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 공산당에 입당하는 것조차 10번에 됐거든요. 한 번에 써서 내가 공산당 들어가고 싶다. 이게 그 당에 입당하고 싶다. 그게 거절이 그게 한 10번 정도 되고 10번에서야 이제는 그때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어요.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네, 사실은 그렇죠. 지금 겉보기에는 굉장히 뭐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네. 네. 어쩌면 현재 중국 주석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음. 나중에는 결국에 그 덩샤오핑이 다시 이제 주석으로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에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 리우치단 사건이 다시 그 오류가 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누명이 벗겨졌어요. 누명이 벗겨지면서 다시 시종슌이 시진핑 아버지가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잘 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많이 잘 발전하고 살게 있죠. 되는 데는 그 중국의 남부 지역, 남방이라고 하면 동부 연안인데 동부의 동부 남부에서 저희 나라와 가까운 그쪽 말씀하시는 네네 우리나라로 굉장히 가까운 대만하고 가까워요. 대만하고 가까운 그 시아멘, 샨토우 그쪽 그 신전 지금 뭐 떠오르고 있는 신전이라든지 그쪽에 보면은 신준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신천이라고 신천이라고 잘 알고 직역하면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지역에 경제 특구를 건설을 하면서 그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중국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나고 지금 잘 살아지는 건데요. 그 경제 특구를 건설하는 데에 시종슌이 굉장한 역할을 해요. 큰 공로를 하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체제를 굉장히 아버지가 그 처음에 또 이제 개국을 한 것처럼 경제 개국을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아마
굉장히 경제에 더 많이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에 더 몰두해서. 왜냐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면 앞으로 전망을 그렇게 해볼 수 네, 있겠네요. 저는 더 경제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써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